요새 몸은 좀 어떠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고 아프신가요?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오시나요? 아니면 잠들기 전에 허리가 아파서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허리 통증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허리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이 연간 340만 명이나 됩니다. 이 중 85%가 만성 허리 통증으로 발전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허리 통증을 방치하면 디스크 탈출,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허리 수술을 받는 환자의 70%가 60세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스트레칭 루틴을 꾸준히 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학 논문과 임상 연구로 입증된 허리 스트레칭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단 10분만 투자하면 허리가 한결 편안해지는 방법들입니다. 통증 완화부터 예방, 그리고 일상관리법까지 모든 걸 다뤄보겠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허리 통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허리 통증은 전 세계 장애 원인 1위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무려 78%가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중 만성 허리 통증 유병률이 32.4%에 달합니다. 이건 3명 중 1명꼴이라는 뜻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중 절반 이상이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해 65세인 이모 씨는 2년 전부터 허리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파스만 붙이고 참았는데 점점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어졌어요. 결국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고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초기에 적절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72세 김모 씨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계속 누워만 있었는데 근육이 더 약해져서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나중에는 5분도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허리 통증을 방치할 경우 생기는 문제들을 단계별로 살펴보면요. 1단계에서는 단순한 근육 경직과 뻣뻣함이 시작됩니다. 2단계로 진행되면 일상 동작에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3단계에서는 만성 통증으로 발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됩니다. 4단계가 되면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구조적 문제가 생겨요. 5단계 최종 단계에서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생각보다 큽니다. 허리 질환으로 인한 연간 의료비가 환자 1명당 평균 85만 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일상생활 제약으로 인한 간접 비용까지 계산하면 훨씬 더 많아져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도 문제입니다.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대표적이에요. 하지만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움직임과 스트레칭이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허리 아픈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관리만 하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건강한 허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디스크가 생기면 평생 고생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적절한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이제 허리 통증이 왜 생기는지 의학적 관점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화로 인한 생리학적 변화부터 설명드릴게요. 60세 이후에는 척추 디스크의 수분 함량이 20% 이상 감소합니다. 디스크가 마르면서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높이도 낮아져요. 이로 인해 척추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육과 인대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허리 주변 근육의 양이 매년 1에서 2%씩 감소해요. 특히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심부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척추 지지력이 떨어집니다. 인대도 탄력성을 잃고 뻣뻣해져서 움직임이 제한되죠. 세 번째는 자세와 생활 습관의 영향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을 앉아서 생활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서 있을 때보다 40%나 증가해요. 특히 구부정한 자세로 앉으면 디스크 압력이 정상의 200까지 올라갑니다. 네 번째로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움직임이 적으면 허리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경직되고 회복이 늦어져요. 노폐물 배출도 원활하지 않아서 염증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호르몬 변화의 영향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뼈밀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척추뼈가 약해져서 압박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남성도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해 근육량과 뼈 건강이 영향을 받아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요인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유발하고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허리 통증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실제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일곱 번째로는 개인차를 만드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척추의 구조적 특성이나 근육 섬유 타입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분은 통증이 심하고 어떤 분은 괜찮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통증이 생기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임이 줄면 근육이 더 약해져요.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 지지력이 떨어지고 다시 통증이 악화되는 거죠.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적절한 스트레칭과 운동이 필수입니다. 최신 의학 연구들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아요. 2023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6주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통증이 65%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코어 강화 운동을 병행한 경우 재발률이 80% 낮아졌어요. 특히 아침 스트레칭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하루 종일 허리가 편안하다고 해요. 이제 성별에 따른 차이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의 경우 골반이 넓고 허리 곡선이 깊어서 요추의 부담이 더 클 수 있어요. 또한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근골격계 문제가 더 빨리 나타납니다. 남성은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많지만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허벅지 뒤 근육이 뻣뻣해지면 허리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개인차를 고려해서 맞춤형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과학적으로 검증된 허리 스트레칭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기초 방법으로 60세 이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이에요. 등을 대고 누워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30초간 유지한 후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 동작은 허리 근육의 긴장을 풀고 디스크 압력을 완화시켜줍니다. 미국 정형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 동작만으로도 급성 허리 통증이 40% 감소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골반 틸트 운동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를 바닥에 눌러주는 동작이에요. 5초간 유지했다가 힘을 빼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회복시켜줘요. 세 번째는 고양이 -소 자세입니다. 네 발로 기어간 자세에서 등을 둥글게 말았다가 반대로 아래쪽으로 꺾어줍니다. 천천히 10회 정도 반복하면 척추 전체의 유연성이 향상됩니다. 요가에서 나온 동작인데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됐어요. 네 번째는 옆구리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팔을 머리 위로 올려 반대쪽으로 기울여줍니다. 양쪽 각각 30초씩 3회 반복하면 척추 여면 근육이 이완됩니다. 이제 2단계 중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뻗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줍니다.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30초간 유지해주세요. 햄스트링이 짧아지면 골반이 뒤로 기울어져서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이 스트레칭으로 골반 정렬을 개선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엉덩이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쪽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허벅지를 당겨줍니다. 엉덩이 근육이 굳으면 허리가 대신 일을 하게 돼서 부담이 커져요. 이 동작으로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척추 비틀기 스트레칭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한쪽으로 천천히 넘겨줍니다. 어깨는 바닥에 붙인 상태로 30초간 유지해주세요. 이 동작은 척추 관절의 가동성을 높이고 근육 불균형을 해소해줍니다. 네 번째는 브릿지 운동입니다.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줍니다.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리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허리 안정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핵심 운동이에요. 이제 3단계 고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드버그 운동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과 팔을 90도로 구부린 후 반대편 팔다리를 천천히 뻗어줍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협응력도 향상시켜주는 운동이에요. 두 번째는 플랭크 변형 동작입니다. 무릎을 바닥에 댄 상태로 플랭크 자세를 취합니다. 3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세요. 전신 코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워킹 런지입니다.
한 발을 크게 내딛고 무릎을 구부여 몸을 낮춘 후 일어나면서 앞으로 걸어갑니다.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기를 수 있어요. 각 방법별로 주의사항과 효과 기간을 말씀드릴게요. 1단계 기초 동작들은 통증이 있을 때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해도 일주일 안에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2단계 중급 동작은 급성 통증이 없을 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2주 정도 꾸준히 하면 유연성과 근력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3단계 고급 동작은 기초와 중급을 충분히 익힌 후에 도전해보세요. 한 달 이상 꾸준히 하면 재발 방지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어요. 실패하는 경우의 공통점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급하게 강도를 높이는 경우예요. 처음부터 무리하면 오히려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 천천히 단계를 올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통증이 있을 때 무리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먼저 휴식을 취하고 의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라요. 세 번째는 불규칙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성공 요인들을 정리해보면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의 상태에 맞는 강도 조절이 필요해요. 올바른 자세로 천천히 하는 것이 빨리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호흡도 중요한데 동작할 때 숨을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쉬어야 해요. 이제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고급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적의 스트레칭 타이밍이에요. 아침 기상 직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하루 종일 허리가 편안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반대로 잠들기 전 스트레칭은 근육 이완과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온열요법과의 병행이에요. 스트레칭 전에 따뜻한 수건이나 온열 패드로 5분 정도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근육이 이완되어서 스트레칭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염증이나 부종이 있을 때는 냉찜질이 더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호흡법의 활용입니다. 스트레칭할 때 깊고 천천한 복식 호흡을 하면 근육 이완 효과가 배가 됩니다. 들이마실 때 배를 부풀리고 내쉴 때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네 번째는 생활 속 꿀팁들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을 때는 일시간마다 일어나서 허리를 뒤로 젖혀주세요. 운전할 때는 좌석을 적절히 앞으로 당기고 허리 쿠션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가 아닌 다리 힘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계절별 관리법입니다.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 근육이 더 경직되니까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해주세요.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서 관절이 더 뻣뻣해질 수 있으니 제습에 신경 써주세요. 여섯 번째는 영양 관리입니다. 근육과 뼈 건강을 위해 단백질과 칼슘 섭취를 충분히 해주세요. 특히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니까 적절한 일광욕도 중요해요.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니까 견과류나 녹색 채소를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유발하고 통증을 악화시켜요. 명상이나 요가, 산책 등으로 정신적 긴장을 풀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수면 자세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자면 척추 정렬에 좋아요.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하지도 딱딱하지도 않은 적당한 것이 최적입니다. 아홉 번째는 응급상황 대처법입니다. 급성 허리 통증이 생겼을 때는 무리하지 말고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세요. 72시간 이상 통증이 지속되거나 다리로 저리는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는 운동화와 의복 선택입니다.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고 스트레칭하면 관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너무 타이트한 옷보다는 몸을 압박하지 않는 편안한 옷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 때문에 꾸준히 하기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10분도 투자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습관이 안 잡혀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TV 보는 시간이나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조금만 줄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혼자 하기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거나 동네 어르신들과 그룹을 만들어서 하시면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요즘은 유튜브나 앱으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효과가 바로 안 보여서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칭 효과는 보통 2주에서 4주 후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주세요. 네 번째는 통증이 있을 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고민입니다. 급성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불안하면 의사나 물리치료사와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는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80세에 시작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예요. 여섯 번째는 운동 경험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동작들은 모두 운동 경험이 없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천천히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적 문제도 있어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치료 중심이지 예방이나 관리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아요. 건강보험 적용도 제한적이고 전문적인 지도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 어려움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큰 결과로 돌아올 거예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정리해 드릴게요. 1주차에는 1단계 기초 동작만 매일 5분씩 해보세요. 무릎 당기기, 골반 틸트, 고양이 마이너스 소 자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주차부터는 2단계 중급 동작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세요. 햄스트링 스트레칭과 엉덩이, 근육 스트레칭을 포함시켜보세요. 4주 후에는 본인 상태에 맞춰서 3단계 고급 동작까지 도전해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잠들기 전에 5분씩 나눠서 해도 좋습니다. 달력에 체크하거나 앱을 활용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통증이 개선되는 과정을 기록해 두시면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됩니다. 허리 건강은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활기찬 노년을 위한 투자입니다. 건강한 허리가 있어야 여행도 다니고 손자 손녀들과도 뛰어놀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과학적으로 검증된 스트레칭 루틴 꼭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허리는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남겨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허리 끝까지 지켜나가요.